자, 그러면 그 수요와 공급, 공급 물량이 얼마나 적었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죠. 경기도, 자, 경부축 라인 한번 보시죠. 자, 요즘 핫한 이 경부축 라인의 수원을 한번 보시죠. 자, 수원 2020년도에 아예 물량이 없죠. 2021년도에 한 3,700가구 정도 오버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물량이 또 줄고, 자, 바로 이런 배경으로 이제 집값이 올라갔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인시 한번 보시죠. 용인시. 자, 용인시 경부축 라인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용인시 뭐 항상 여기는 뭐 택지가 없으니까 여긴 새로 질 땅이 없지 않습니까? 자, 용인시 2020년, 2021년, 2022년, 뭐 2023년까지는 볼 필요 없으니까 여기 뭐 나중에 분양을 하면 또 숫자 그래프가 올라가는 데니까, 자, 용인시도 물량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성남시 한번 보시죠. 자, 성남시는 자, 2020년 모자르고 21년, 22년은 약간 오버했다. 자, 전체적으로 경부축 라인은 물량이 모자랐다. 공급이 모자랐다. 자,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말하는 그 서부축을 한번 보시죠. 서부축도 서북부가 있고 서남부가 있으니까, 자, 이제 서북부 축을 보시죠. 예를 들어서 김포를 보시죠. 김포. 자, 김포시 한번 보시죠. 자, 김포시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크게 올라갔네요. 자, 수요량은 2,200가구인데 입주량이 16,000가구. 2020년도에 물량이 몰려있죠. 2021년도에 적정 물량, 22년도에 아예 없고. 자, 이 기간, 바로 이제 김포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기간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바로 이제 뭐 강보합이나 포합세 던져줄 때 실수요자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도 2020년에 이제 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포 보셨으니까, 인천 서구 쪽을 한번 보시죠. 이제 같은 그 구역권이니까. 자, 서구 역시 21년, 22년도에 물량이 많다. 그 다음에 뭐 계양구 한번 보시죠. 자, 계양구 역시 20년은 모자라고 21년도에 물량이 많진 않네요. 뭐 그렇게 많진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22년에 아예 없고. 자, 인천광역시 서구는 이게 왜 물량이 많냐면, 예를 들어서 검단이죠. 바로 이제 검단 지역이 입주한다는 거죠. 이 타임에 바로 검단 지역이 입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구에 물량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시기에는 바로 22년도에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이 지역 자체가. 자, 그때가 이제 또 매수 타임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거래가 상승 반전을 못하는, 뭐라고 할까요? 거래가 아직 강한 시세를 못 보여주는 건 바로 이런 물량 부담 때입니다. 이런 물량 부담 때 바로 이제 실수요자들은 매수할 타이밍이 갖는 거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서남부 축을 보시죠. 서남부 축, 경기도 서남부 축. 인천부터 보시죠. 인천의 송도를 봐야겠죠. 연수구 쪽을 보셔야 되겠죠. 자, 인천의 연수구를 보시면 돼요. 연수구 남동구를 보시면 되죠. 자, 보십시오. 2020년도에 물량이 쏠려 있다. 여기도 뭐 9,400가구 정도 입주하네요. 자, 그 다음에 21, 22 없고 23년도에 있고. 자, 이 기간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 서부 지역도 서남부 지역도 올해 물량을 소화하고 21, 22에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저기 시흥을 한번 보시죠. 그럼 시흥도 똑같습니다. 시흥도 2020년도에 물량이 다 쏠려 있다. 바로 이때 이제 장현지구, 그 다음에 은계지구, 뭐 그런 지역에 이제 입주를 하겠죠. 자, 이제 그러면 21년도에 적정 물량, 22년도부터는 이제 물량이 줄어들고, 23년도에는 물량이 뭐 거의 안 나오는 거죠. 뭐 이제 이제 요번에 한내들이 분양을 했으니까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물량은 확 줄어든다. 이제 자, 시흥의 택지지구가 이제 분양이 다 끝나니까 입주도 거의 끝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나오질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안산을 보시죠. 이 남부축. 안산도 이제 최근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죠. 안산도 투자자들이 그 신안산선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2020년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서남부권은 2020년도에 안산, 그 다음에 시흥, 송도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 라인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남동구. 자, 여기도 20년 이후에 물량이 없다. 그럼 서남부권은 2020년 이후에는 강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인천 하나 더 보시죠.
인천에 한번 남동구를 보시죠. 남동구가 아무래도 남동구나 미추홀구가 아무래도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죠. 자, 여기도 20년 이후에 올해부터 물량이 없는 거죠. 남동구도 없고. 자, 여기 미추홀구 보시죠. 자, 22년도에 가야 조금 물량이 나온다. 뭐 한 2천 가구 정도 나오네요. 요 최근에 이제 좀 분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온다.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천을 보시죠. 부천도 그 서남부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천이 움직이면, 부천이 모자르면 이제 뭐 이제 시흥 은계 쪽으로 넘어오고, 뭐 그 다음에 뭐 목감 쪽으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부천 광명을 보시면 되겠죠. 자, 광명을 한번 보시죠. 광명. 광명시의 서남부축의 어떤 대장이죠. 자, 대장인데 2020년도에 뭐 천 몇백 가구 정도 나오고, 뒤는 물량이 없죠. 이제 여기도 뭐 택지주가 없으니까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 재개발 지역, 이제 그 물건들이 나올라 아직 시간이 있다. 광명도 모자르다. 자, 그리고 부천 보시죠.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광명, 부천의 옥길지구, 뭐 그다음에 은계지구, 그다음에 장현지구, 백오 신도시, 안산, 송도, 이렇게 서남부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부천. 뭐 여기가 당연히 물량이 없죠. 23년도에 조금 적정 물량 나오고 계속 물량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서남부축은 강할 수밖에 없다. 자, 보시면 자, 이 안산 쪽을 한번 보시죠. 안산 쪽도 이제 매매가도 소폭으로 반등을 했고 0.08 반등을 했다고 나오고,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주간 아파트 전세 동향도 변동률이 이제 0.03 이제 상승 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그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게 뭐냐?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아직도 공급 물량 과다 구간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천 연수구 한번 보시죠. 자, 연수구 보시죠. 여기도 이제 그 송도 때문에 이제 물량이 많죠, 아직. 자,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자,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바닥에서 상승 전환을 하고 있다. 자, 매매가는 벌써 이제 그 상승 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도 아직은 그 뭐랄까요, 반전을 아직 못했는데, 변동률이 제로인데 그 뭐랄까요, 상승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다 거치고 있다는 거죠. 광명 같은 데는 뭐 물량이 모자라니까 이런 데는 이제 반전했겠죠. 자, 역시 이제 반전해서 이렇게 벌써 물량이 부족한 곳은 이제 그 상승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래량을 뽑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될 지역, 앞으로 이런 그래프가 될 지역들은 바로 올해 공급 물량이 과다한 지역, 이 서부축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경부축은 벌써 이미 이렇게 상승 반전을 했고, 자, 경부축에 한번 수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반전을 했나? 공급 물량이 모자른데, 자, 이제 뭐 상승 반전 다 했겠죠. 수원, 자, 보시죠. 자, 수원도 역시, 자, 역시 거래량 뽑으면서 상승 곡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전세 매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올해 물량이 많은 이제 시흥 한번 보시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항상 시흥 안 볼 수가 없죠. 시흥, 안산 봤으니까 여기 있네요. 시흥. 자, 시흥 보시죠. 시흥은 어떤 위치에 있나? 자, 아직도 바닥권이죠. 아직도 매매 변동률 없고, 그 다음에 전세 변동률 없고, 아직도 바닥권이다. 이 아직도 이제 뭐랄까요, 매물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 2020년도에 몰려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과다 물량이 구간이 지나면 이제 이 지역도 이제 상승 반전이 가능하다. 자, 월간 아파트 매매 동향도 마이너스, 월간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자, 라는 거죠. 또 과다 매물 구간이다.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2020년도에 매물이 소화가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군포 의왕 한번 보시죠. 의왕도 이제 서부축이라고 보여야 되니까. 자, 의왕도 벌써 물건이 공급 물량이 이제 줄어드니까 반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전하고 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군포 한번 보시죠. 자, 김포 한번 보시죠. 여기도 아까 우리가 이제 2021년도인가요? 물량이 과다했죠? 자, 아직도 아마 이제 김포도 벌써 반전했네요. 자, 전세 가격이 반전했다. 자, 이제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는 거죠. 김포 쪽으로. 자, 그런 점을 이제 또 우리가 보고 반등을 이미 하고 있다. 물량이 많은데도 벌써.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뭐 화성 한번 볼까요? 자, 화성도 아직도 보합세, 전세는 보합세, 매매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고, 자, 이제 그 물량 소화 과정이 아직도 있다. 화성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수지, 용인 한번 보시죠. 아까 뭐 용인은 물량 부족 구간이지 않았습니까? 자, 용인도 보십시오. 당연히 여기 뭐 곡선이
굉장히 그 가파르게 올라가죠. 전세 매매다. 자, 이제 이런 물량 부족 구간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부천 한번 보시죠. 부천. 안양과 부천 한번 보시죠. 부천. 부천 역시 마찬가지겠죠. 여기 물량 부족 구간. 자, 역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매매, 전세, 상승의 속도가 가파르다. 상승의 각도가 가파르다. 안양 한번 보시죠. 자, 안양도 상승은 했는데 아직 상승 초기이다. 상승 초기이다. 전세값도 아직 반등 초기이다. 자, 보시고 여기도 이제 물량 소화 과정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경부축이라고 할 때 바로 이제 경부축은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축이죠. 자, 축을 해서 여기 판교, 성남, 판교, 분당, 그다음에 용인, 그다음에 수원, 동탄까지 이 경부축의 라인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먼저 움직였다. 바로 이제 먼저 움직인 이유는 공급 물량이 모자랐다. 자, 그런데 이 서부축, 이제 이게 동북축이고 여기가 서북축이고, 자, 이건 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요. 오늘은 이 한강 이남의 택지지구, 서울 수도권의 택지지구 이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기로 하고 제안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부권은 바로 이제 두 개의 지역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부천 밑으로, 부천 위로, 계양지구 위로는 김포, 계양지구, 서구, 청라 또는 루원시티, 그리고 고천, 이쪽은 바로 이제 마곡이나 뭐 아니면 영등포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생활권이라고 보시고, 아니면 뭐 이쪽 북부 쪽으로 또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강남으로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자, 이제 그런 생활권으로 보시고, 여기도 2020년도에 물량이 과다했는데 이 김포 같은 데는 이제 벌써 반전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변동률을 보면 전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을 보니까 벌써 반등을 했다. 자, 보시고 이쪽 지역 서남부 축은 김포 측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상승 반점은 아니고 어떤 보합세에서 플러스 전환으로 바뀌는 시점에 있다. 바로 이제 그런 송도의 물량이 많고, 아직 그리고 시흥 전체에 요 세 개의 택지지구, 세 개의 택지지구에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안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지역에 물량이 지금 소화 과정에 있다. 그 소화 과정 속에서 그 투자자들은 이미 선진입을 하고 있다. 이미 선진입했다. 최근에 안산에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안산에. 그 다음에 시흥도 많이 들어갔고, 송도도 많이 들어갔고,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뭐랄까요, 상승 반전을 하면 그 상승의 속도가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주택자를 위한 조언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는 그 소득이 감소하는 시대에 자산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감소하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산은 늘리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자산을 늘리는 사람과 못 늘리는 사람이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양극화의 원인은 역시 그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읽은 사람들은 부의 추월 차선을 타가지고 자산을 늘리고 있고, 자, 그걸 그렇지 않고 가격이 급등하니까 못 쫓아오시는 분들은 자산을 못 늘리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바로 이런 시장에서 자산이 커야, 자산을 키워야 은퇴 후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 버팀목이. 우리 무주택자분들은 그 예전에 그 아파트의 가격, 예전에는 뭐 몇 억이었는데, 그리고 뭐 은행 금리도 이자를 내면서까지 집을 사야 돼? 뭐 그런 그 개념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시고, 자, 그리고 교통이 좋고, 직주 접근이 좋고, 그리고 자족 기능이 좋은 그 경기 수도권, 그 좋은 도시를 고르라는 거죠. 교통, 직주 접근 또는 자족 기능이 좋은 도시. 자, 배드타운이 아니라 자족 기능이 좋은 도시를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급 물량이 지금 아직도 그 한참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세가 아직도 반전 중에 있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 아까 우리가 그 케이블 리브온에서 봤듯이 뭐 그런 그 차트를 활용을 해서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그 자분들은 이 시장을 섣불리 예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경기 수도권에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아파트가 저는 한 예를 들어 한 5년 뭐 그 정도 있으면 뭐 6억 갈 것이다, 6억 갈 것이다, 아니면 7억 갈 것이 7억 정도는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저도 물론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속도는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제 예상보다도 빨라졌다. 자, 그것은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제 그 뭐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물량이 없다는 거죠.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량이 없다. 그것도 신축급, 신축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 이제 그 경기 수도권 시장에 한번 그 지역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막 그분들 지금 그걸 다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해가지고 집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 함부로 팔면 내가 팔고 나가면 또 가격이 또 오른다. 뭐 이제 그런 것을 깨우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경기 수도권 시장도 서울 시장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서울, 강남에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건 팔면 당연히 올라가는 걸 강남 사람들이 알았죠. 알으니까 안 팔았던 거죠. 그러면서 강남이 하나 팔면 호가가 뭐 몇천씩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이 간 겁니다. 뭐 거래가 많이 돼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이. 자, 그런 그 데자뷰. 그 서울, 인서울에서 있었던 그 데자뷰. 그런 그 매매의 흐름. 그 매물 부족으로 인한 호가의 상승, 신축급 아파트.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경기권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경기 수도권 아파트에서 벌어지는데, 이미 경부축 라인에서는 그게 벌어졌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경기도 수원, 그 어디죠? 망포 힐스테이트인가요? 그거 거의 뭐 지금 뭐 8억을 넘고 뭐 9억 호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10억을 찍는다, 그 정도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신축이 귀하다는 거죠. 8달 6지구 재개발, 그거 뭐 이제 뭐 84 살라고 하면 뭐 입주권을 살라고 해도 한 7억 5천, 8억은 줘야 될 겁니다, 아마. 자, 그 정도로 이제 뭐라 할까요? 신축급들. 자, 그런 매물이 귀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섣불리 예상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공급 물량이 가다한 곳, 공급 물량이 가다한 곳, 투자자가 많은 곳, 공급 물량이 과다해서 투자자가 많이 몰리는 곳, 자,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시죠. KB 리본을 한번 보시죠. 서부축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인천 쪽을 보시죠. 인천 서구 쪽을 한번 보시죠. 서구는 어떤 상태인가? 자, 서부 쪽이 세네요. 그죠? 서부 쪽도 벌써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이제 거래량을 뽑으면서 전세가가 오히려 더 반등이 세네요. 서구 쪽도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양구 쪽도 보시죠. 계양구도 벌써 이제 거래량을 뽑으면서 반등이 시작됐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거래량 뽑으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0.03, 매매 0.03, 전세는 뭐 0.2 정도, 전세는 보합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남동구 한번 보시죠. 자, 인천 남동구도 이제 플러스로, 매매가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전세가도 돌아섰다. 자, 미추홀구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미추홀구도 이제 서서히 돌아서는 모습이죠. 자, 부천 한번 보시죠. 부천. 자, 부천 한번 보시죠. 자, 부천 보셔도 부천도 역시 공급 물량이 모자르니까 자, 돌아섰다. 자, 상승으로 확 돌아섰다. 매매가 0.28, 변동률이, 주간 전세 가격 동향 0.21. 자, 우리가 이제 봤듯이 경부 측은 이미 물량 부족 구간에 투자자들이 선진입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실수요가 가세하면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급등을 했다. 자, 그렇지만 이 서부축 라인은 아직도 공급 물량 과다 구간이다. 2020년에. 자, 이제 그런 흐름이라면, 자, 이쪽 지역도 공급 물량이 과다 구간이 해소될 때, 자, 이 지역도 반등을 하는데, 이미 서부 북부측이라고 하죠. 서구 청라지구 위로 쪽으로, 이쪽은 벌써 이미 강한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강보합으로 반전을 했다. 이제 인천 연수, 시흥, 안산. 자, 이쪽 라인도 강보합으로 올라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이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은. 자, 이미 그 부동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어떤 자산에 더 이상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안 가졌다가는 영원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 자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30대였죠. 그래서 40대 초반.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부동산 강의장을 가득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 메꾸고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위급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할까요? 그 영혼을 끌어서 어떤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이용해서 집들을 다 사신 거죠. 사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 또 투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 그 너무 많아졌다는 게 어디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 청주, 뭐 천안, 뭐 대전, 울산, 창원, 마산, 뭐 그런 데까지 다 지금 그 분양권, 아니면 뭐 구축의 갭투 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배운 것을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내 집도 없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폭락론자들, 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럴까요? 자기 만족, 뭐 위안을 삼는다고 할까요? 힐링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너무 양극화된다는 거죠. 뭐 적절하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비빔밥이 돼야 되는데 비빔밥이 안 되고 따로 국밥이 돼버린다는 거죠. 따로 국밥이. 자,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양극화되고 어떤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런 점을 무주택자들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울 시장이 아마 이제 작년까지 뭐 급등을 했고 12, 16 대책으로 이제 서울시장은 당분간 조정 국면이다. 당분간 뭐 고가주택은 뭐 거의 요즘 뭐 몇 억씩 빠지고 있고 뭐 전혀 살 수가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 놨으니까 긴급 조치를 한 거죠.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서울시장 그렇지만 수도권 시장은 이제 어떤 가격대가 서울시장과의 갭을 메우러 들어가는데 바로 공급 물량이 부족한 곳으로 이제 투자자가 들어가서 경부축 라인이 먼저 움직였다. 자, 경부축. 자, 그쪽이 움직였다면 이제 서부축이 움직일 차례다. 그리고 벌써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주간, 전세, 월세, 매매가 동향을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무주택자분들은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통, 직주 접근, 자족 기능이 좋은 도시를 고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장을 다니기에 좀 어느 정도 거리이고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 초등학교를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행복할 수 있는 곳, 자, 그런 곳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가볍게. 그렇게 해서 실거주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냐,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거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머리관념을 다 버리시고 내가 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얻어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뭐 무리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자, 그런 가격이면 자, 경기 수도권 아직 뭐라 할까요? 아직 상승의 그 우상향의 각도가 급하지 않은 것들은 아직도 괜찮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